제가 서울에서도 봤고 이런 것들을 조금 봤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전국적인 상황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각 지역이 재난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갔을 때 같이 계셨지만은 서울에서의 이런 어떤 일종의 상황실 시스템이 전체적인 각 시도의 평균으로 볼 때 비교적 이제 정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케이스고 여기는 전국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데인데 각 시도에서 진행되는 재난 상황에서 각 시도가 혹시 이런 일종의 모니터링이라든가 대처 시스템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균화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다른 서울이라든가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특별히 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만 중심으로 제가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해 주시죠. 네, 오늘 보고를 그런 위주로 상황시설 보고 드릴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보고서 하는데 좀 익숙하기 때문에 보고 이건 넘어가도 좋겠다 하면은 그렇게 넘어가시면 이건 제가 봤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그 다음도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기. 저희 상황실에서는 각종 시스템과 44만 대의 CCTV를 활용하여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119 상황 관리 시스템 그리고 해양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그 방제 기상 시스템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큰 화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는 현재 소방의 모습, 좌측 하단에 CCTV, 그 오른쪽 상단은 지금 해경 함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기상청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중간에 계십니다. 죄송한데요. 저 대통령실에 국정상황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얼핏 들었는데 확인은 안 했는데 대통령실의 국정상황 시스템 중에 해경하고 소방 쪽 정보를 같이 취합하는 시스템이 좀 덜 돼 있다는 얘기 듣는데 그게 혹시 맞나요? 확인 혹시 될 수 있나요? 누가 아시나요? 지금 저쪽 소방하고 해경 시스템은 똑같이 국정 상황실을 볼 수 있고요. 용산에서 볼 수 있고. 당연히 동시에 네, 커버되겠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는 항공기 관련 시스템이 더 있습니다. 저희는 항공기 관련 시스템은 못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용산이 저희들보다 조금 더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실은 다 있고 안보 거기에 이슈가 항공까지 있어요. 들어있는 네,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특이사항. 네, 저희들 그 재난정보의 공인이 점검입니다. 특히 매일 아침 저희 재난안전본부 간부가 참여해서 일일 상황 점검회의를 이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 평상시 일일 상황 점검 회의는 재난안전본부가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예. 네, 저희들이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상황 관리 절차입니다. 저희들 최초 상황 인지는 소방과 해경, 지자체를 통해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 전파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장차관님과 상급기관에 신속하게 보고를 합니다. 초동 대응과 관련해서 이 장소에서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들께 재난 문자, TV 자막 방송을 활용해서 재난 정보와 두 가지만. 네. 지난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 오송 같은 경우에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서 했을 때 해당 지역 말고 중앙에서 체크하는 데서는 어디에서 병목이 걸린 건가요? 사후적으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근데 그때 오송 때는요. 네. 이 보고 자체가 엄청 늦게 왔어요. 보고 현지 보고가 안 돼서 생긴 문제다. 그게 가장 큰 두 번째, 최근에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어떤 상황에 갔을 때 단체 문자가 해당 지역에서 늦게 간 경우가 있었던 걸로 제가 하나 뭐 어떤 케이스가 기억이 나는데 가령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보고가 가령 늦었잖아요. 오송 케이스가. 근데 오송에서 현지에서 보고 시스템을 통한 보고는 늦었다 하더라도 요새 세상이 바뀌어서 꼭 공공체계로 보고가 안 돼도 뉴스를 통해서 들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역진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단체 문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오송에서 생겼는데 거기서 보고가 안 왔어요.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되잖아요. 중앙에서. 또는 문자가 어디가 발신이 안 됐다. 그럼 우리가 발신했냐고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죠? 오송부터 말씀드리면 오송은 이제 보고가 늦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큰 사고인지를 현장에서 인식을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여기서.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는 현장에서. 소방들도 그렇게 큰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를 인식한 게 한참 뒤에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보고가 늦어진 게 아니라 상황 판단 그 제가 자체. 이상한데 질문 다시.
당사자들 내지는 당사 현장 관리 시스템은 인지가 늦었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과 소방에서 출동을 했는데 단순히 침수가 됐고 그 안에 버스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출동해서. 그러면 그때 실제로 침수돼서 피해자들이 각종 방식으로 SOS를 타전하는 것이 없나요? 이제 추후에 거기에 이제 있다든지 이런 걸 자기 친척들이나 이렇게 했다는 그건 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하고 예를 들어 세월호 같은 경우에 있었다 하면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 못 보냈지만 보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면은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듣는 거 외에 당사자들이 침수 공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신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별적으로 접수가 돼서 요새 같은 대상이면 유튜브로 나올 수도 있고 개별 신고도 접수가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듣지 못했다, 현장에서 몰랐다 하는 것은 하나의 해명은 될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한 해명은 아닐 네. 수도 있다. 물론 제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자체가 안 돌아왔다면 문제일 수 있지만 혹시 그랬다면 지금은 올라오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크로스 체크하거나 여기서 상황 발생을 보고 들어가는 시스템이 없다는 걸 점검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나중에 오송 문제 사후 점검할 때 그런 각도에서 점검했어요. 현장에서 보고가 늦었다가 아니라 그때 어떤 형태로든지 SOS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중앙 시스템에 뭐가 안 돌아갔느냐 그 각도에서 점검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한번 그 각도에서 점검해서 꼭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고당 자료 보고 드리면서 한번 사전 보고 자, 드렸었고요. 요거 제가 봤으니까 다음 예.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제가 섬세 친절 안전이라고 했을 때 설명하기를 섬세는 대응 체계에 있어서의 디테일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고 친절은 그것은 이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봐서의 친절감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고 안전은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즉 사실상 중앙기관 공무원 또는 군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자가 그 서비스 재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안전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제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참고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안전에는 그 안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수해가 나거나 등등 했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숙박을 하면서 하는 근무자가 사실은 안전을 포함한 과도한 사실은 근무를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케어를 할 것이 맞지 않느냐, 합당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로 예. 보셨다가 오늘의 주요 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좀 봐서 우리가 디테일을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시간을 서둔 이유는 제가 9시 반에 혹시 취임식 늦을까 봐 저도 취임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요 향후 대체 계획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향후 대처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에 관련해서는 집중호우 태풍에 대비해서 저희가 점검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총리님 강조하신 지자체, 기초지자체 빗물바지 점검이라든지 산불 피해 지역 등 산사태 취약 지역 점검, 또 하천 점용, 공사장 안전조치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관련해서는 그 총리님 카테고라이즈 유형화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15개 취약계층을 유형별로 나눠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 작동성을 현장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단위로 실적 확인하고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들을 통해서 지속 폭염 대책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사고 관련해서도 물놀이 관리 지역 안전관리 실태 또 안전요원 근무 상황을 지속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지자체 빗물바지가 결국은 지금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주된 지금 이후 기간에 문제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 빗물바지가 쉽게 얘기하면은 저 빗물 내려가는데 꽁초 쌓여 있는 거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역류하는 거예요. 도심에 많이 문제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돈 엄청 드는데 따지고 보면 꽁초만 치워서 저런 거거든요. 아파트 잘 사는 데 가봐도 꽁초 다 쌓여 있어서 저거 해결해야 되는데 혹시 저 빗물바지 꽁초 현황 지도 같은 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각 지자체에 체크하고 있는지 저런 거 가지고 금방 조금 노력해서 하면 되는 것 같고 나중에 역류하고 사람 동원하고 돈 들면은 가성비가 엄청 없는 거예요. 저는 저거 문제가 있다면 실제로는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당정협의하면서 당에서 각 지역위원회에서 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정도 되면 지금 기초지자체 빗물바지 각 지역에 전체를 할 필요도 없고 역류됐던 지역만 딱 봐서 거기 꽁초 상황 왔더니 사진 다 찍어서 보내라.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 지역에 자원봉사 집중해서 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폭염. 조금 전에 갔던 공사 현장, 저 박물관 단지 공사 현장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돼 있는 케이스인데 그 경우가 다른 공공기관 내지는 민간에 대략 그 정도 수준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민간을 지도하거나 할 수는 없으나 대략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그 부분 좀 확인을, 그것도 폭염 대비 지도를 하나 좀 만들면 어떠냐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끝인가요? 거기까지 저희 준비했죠. 됐고요. 그 다음 보고. 네, 총님 뭐 보고는 이상으로 마쳤고요. 요 보고 제가 듣는 것이 주죠.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한 특정 지역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가령 이렇게 서울에 있던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재난센터와 비교해서 여기서 제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서울 시스템과 대비해서 다른 것이 있는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과 시스템 동일한 것이 동일합니다. 연결돼 그럼 있습니다. 다른 질문. 서울과 다른 지역 시도를 대비해서 다른 데서 혹시 서울 또는 중앙과 대비해서 빠져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혹시 다른 시도의 이 시스템에서 중앙 또는 서울과 대비해서 모니터링이 더 안 되는 빠져 있는 게 있나 체크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혹시 있는지 없으면 상관없고. 자, 그러면 시간이 17분이니까 여기서 이동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침 일찍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상황 체크를 하는 것 때문에 아침에 사실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느라고 두 군데 동시에 가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제 국무회의 임명장 받고 국무회의 참여하고 당정회의하고 오늘 이렇게 왔는데 언론에도 나왔듯이 제가 세종에서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으면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가급적 과거 총리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원래 이 세종에 우리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공직자들이 다 함께 계신 이 취지를 살려서 저는 앞으로 가급적 뭐 예를 들어 세종 위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일정 기간 집중 근무하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집중적으로 전체 이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저의 의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분들과 같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인수위도 없었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고 또 국정에 있어서 최대의 지금 과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우리 관세 협상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님과 대통령실의 에너지는 그쪽으로 집중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비는 철저하게 무조건 100% 세종에 있는 이 여기 모이신 분들을 중심으로 100% 방어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일어났을 때 그걸 대처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상하고 저희들이 점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것 중에 이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못 받았다. 그건 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지까지 생각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 점검해서 하루 이틀 내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걸 갖고 다시 대응하는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서도 취임식 하셔야 될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저도 이동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